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최근에 이 5060 세대들의 노후 불안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구 노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참 지금도 살기가 팍팍한데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참 고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 노후를 잘 준비를 하신다면,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가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대박 플러스 시즌2 시간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무누의 대박 플러스 시즌2 워렌 버핏 시작할 것인데요.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도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기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7.7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2041.8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3.0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570.65포인트 기록되었습니다. 환율은 0.8원 떨어졌습니다. 1035.3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이번 한 주 거래소 측면 살짝 짚어보자면 좀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죠. 이번 한 주라고 해봐야 따지고 보면 추석 연휴가 있었으니까 어제 오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의 강도는 세지 않은 흐름들이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서 있냐면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이제 순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순매도가 들어오는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매도가 들어왔고 선물에서도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개인들과 기관이 나눠받으면서 지수의 상승 각도가 좀 줄어든 오늘 하루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재밌는 사실은요. 여튼 지금은요. 2041포인트로 2000포인트를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투신권에서는요. 약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만이 매수를 하고 투신권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보이다가 지금 4일입니다. 즉 연휴 전 이틀 전부터 지금 오늘까지 순매수를 보였는데 거래소만 순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순매수가 조금 일어났다. 지금 지수의 투신권이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과거의 어떤 그 환매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매수가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죠. 즉 이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개인 돈들이 그만큼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강력한 매수는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개인들의 자금은 분명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동차 업종이 꽤 좋았어요. 그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자동차 업종들이 꽤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업종만 좋은 게 아니고, 통신도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이제 스타트가 되었잖아요. 그 앞에는 LG U+가 있었고, 영업정지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영업정지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영업은 하면 할수록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영업하지 말지. 자, 마케팅 비용 출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결국 뭐냐면 이 마케팅비의 출혈을 급속도로 줄일 수 있는 분명히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신업자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요, 통신은 이런 단말기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의 가장 주 기반, 백본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이제 중국의 재고 소진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여튼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도 매도의 규모가 강하진 않았고,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스타일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즉 지수에 대한 이 안전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인덱스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투자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닥 또한요, 오늘은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죠. 그렇죠? 전고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는 자리인데,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형제, 그죠? 거래소가 형이고 코스닥이 동생이라면 형이 힘을 쓰지 못할 때 코스닥이 힘을 쓴다는 거죠. 아직은 한정적인 자금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래소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스닥은요, 이 힘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일 연속 이 코스닥이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뭐죠? 바로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한번 보실까요? 거래량이 이렇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이 거래량 가지고는 이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은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공방이 치열한데, 오늘 오른 종목 보면은요, 셀트리온이 한 5% 올랐고요. 차바이오텍이 또 한 8% 이상,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거든요. 즉 움직이지 못했던, 그간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손바뀜. 지수는 제자리지만, 즉 종목은 이미 이제 주 테마들이 좀 바꿔나가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급락이 들어왔고, 아가방 컴퍼니, 이제 따로따로 중국 관련 내수, 그렇죠? 이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따로따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코스닥도 이제는요, 한 바퀴가 한번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이 부상할 자리가 좀 남아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도레이 케미칼. 승승장구입니다. 예, 지금 1,750원에 편입해서 지금 25.6%의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섬도 만만치 않습니다. 2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4.6% 역시 아주 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는 추천한 지 2주 됐는데요.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9.4%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세종공업도 8%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시스 1.7% 수익률이고요. 테라세미콘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이죠. 1.2%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이고요. 현대차 마이너스 1%, 삼양식품 마이너스 3%대니까요. 종목은 마이너스 1% 이내로 전부 다 들어와 있는 9개 종목. 제가 이제 대박 플러스에서는 포트를 총 10종목을 가져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탄탄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대박 플러스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흐뭇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뭇한 마음 연말까지 쭉 제가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도레이 케미칼은요, 제가 권해드렸던 목표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자,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왜 상향하냐면, 여기 항상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는 거죠?
제표를 기반으로 한 밸류밴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상단 2밴드까지 아직 못 올라왔죠. 여기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 최소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정도로 시장은 분명히 도래 케미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보면 2천억 정도의 신디케이트론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대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 이자 부담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더 좋게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걸 앞세워서 1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우리 40% 돌파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달성해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4선 6%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섬은요. 3분기가 성수기죠. 예, 이런 이제 OEM 방식의 섬유유복은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여름 옷은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야, 가을과 겨울인데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자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이 바닥권에서 어디까지 최상단 부분까지 일단 다이렉트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는 목표가 상향하지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우리가 4만원 설정해 드렸는데요 지금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일단 매도 이렇게 관점으로 좀 천천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바로 매도 나오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아베스틸입니다. 9.4% 지금 특수강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좀 작게 잡았습니다. 그죠? 역시 보시면 밸류밴드 최바닥 부분에서 최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한 번만에 타고 오면은요, 이 최상단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수강의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바로 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가격이 38,400원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4만원 터치할 것 같습니다. 4만원 터치하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퍼시스입니다. 퍼시스가 좀 탄력을 좀 받다가 다시 좀 밀려서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익률이 1.7%인데요. 퍼시스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이 새로운 가구 시장의 하나의 업그레이드 판에 대한 성장이고 또 하나는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크죠. 바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탄탄하고 성장성이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에 한 단계 더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니까요. 역시 보유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입니다. 1.2% 지금 상승 중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테라세미콘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장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뭐 내년까지 가기도 전에요.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밸류밴드 보시면 밸류밴드의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높은 각도로 변해가는 종목들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치고 조정을 주더라도 분명히 지금의 조정은 매집이 강화되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밸류밴드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종목들은 목표가나 그리고 오버슈팅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포인트를 맞춰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권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 일본 그 후막이죠. 에서 이제 그 PET 필름 같은 경우 덤핑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종목이 바로 SKC고요. SKC 아직 적정 가격 근처에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받을 자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시장하고 같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계속 최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의 이 밸류밴드의 각도 상당하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현대차는 뭘까요? 이 NI의 약세 그리고 이 내수시장에서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점유율이 40%도 안 돼요. 3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고급 시장을 다 내어놓았는데, 어느덧 현대차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이제 뭐냐면,
그간 소나타하고 그랜저급이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가격까지 왔냐면 일본의 도요타 캠리하고 같은 가격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코드, 즉 혼다 어코드하고 같은 가격대에 이제 맞물려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과연 거기에서 지금 일본 차가 사실은 이 독일 차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력 있는 부분은 부품값이요. 우리나라 1.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요, 우리는 외제차 하면 독일 차들한테 다 뺏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겁나는 거는요, 엔화 약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장 주력 차종이 지금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와 겹친다. 여기가 제일 부담이 된다는 거죠. 과연 이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뭐냐면 해답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해외에서 찾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시장은 인도죠. 인도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명히 일본을 제치고 현대차, 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인도 시장에서의 충돌,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 매도 자리는 절대 아니니까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입니다. 라면 매출이요, 삼양식품이 제일 급증하고 있죠.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농심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흔들리는, 지금 아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참 세월은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과거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농심라면 먹은 사람 없죠.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지파동이라는 계기로 완전히 역전된 이후에 지금 거의 30년인가요?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5년 정도 되겠네요. 이제는 또 삼양식품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여기 밸류밴드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앞에 오버슈팅 되었던 부분들 전부 다 어떻게 했죠? 반납을 다 했어요. 오버슈팅 되었던 부분은 하나, 둘, 세 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서 다시 자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전 종목은요, 전부 다 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에 대한 AS는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주식 투자 심리를 다스려라 해가지고 강의했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리뷰를 살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안에는요, 분명히 차트의 함정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이 차트, 분명히 똑같은 차트인데 그 다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함정을 벗어나는 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을 했죠. 커더먼의 실험에서 우리는 800만 원을 확실히 딸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1000만 원을 딸 수 있지만 15%의 확률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죠?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했다? 그죠? 800만 원을 확실히 딸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해 드렸고, 반대로 800만 원 확실히 손해를 보고 15%의 확률로 확실하게 1000만 원 손해 본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다고요? 15%의 확률을 믿고 1000만 원을 손해 보는 것을 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익은 위험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반면에 손실은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이 손실 혐오 속에서 밝혀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익이 날 때는 워낙에 조그마한 이익에서도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스트레스는요, 조그마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부터는요, 장기간 끌고 가게 되는, 소위 말해서 물린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는 반면에 수익 난 종목은 어떻게 된다? 단기 투자에 거쳐가지고 손실은 크고 이익은 작은 상황으로 나온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냉철한 가슴을 가져야 돼요. 이 분석 하나만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믿고 가는데 주가가 분석대로 항상 움직일까요?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분명히 내가 분석을 맞게 해가지고 분명히 했는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단 말이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분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분석은 결국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험을 많이 무릅쓰고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위험 없이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떤 투자라고 말씀해 드립니까? 저는요, 높은 수익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수익률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수익률은요, 그 다음에 적정한 밸류 선상에서 그만큼은 내면 되는 거고, 승률이 중요하고, 확실한, 즉,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승률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승률이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 편하게 던져줄 수가 있다. 마음 편하게 던져주기 때문에 불만족감,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적으로 붙어날 수 있는. 그래서 몇 배씩 수익을 내므로써 전체 계좌를 한번 뻥 치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는 분명히 이게 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2배 더 크게 나타난다.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맞는 말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배제를 시켜라.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작은 이익이 만족하고 하락했을 때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모험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러한 요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해 드렸죠. 손실 혐오를 완전히 버린다면 이제 수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을 그대로 장기 보유함으로써 장기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남으로써 장기 보유가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매수 가격을 어렵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생기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이 공포감, 이 스트레스를 이겨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해 드렸었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로인이라는 종목입니다. 2013년 4월달 이게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추천한 종목, 세 종목에 추천하지 않은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생생한 기억들이 나옵니다. 로이라는 종목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14,000원대에서 이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었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칩시다. 여기서 매수를 했든지, 매수를 했다 치자고요. 매수 딱 하자마자요, 퉁 떨어져요. 퉁 떨어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가 바로 이 찰나에 마이너스 15%가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굉장한 스트레스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가 여기서 사신 분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뚝 떨어졌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좀 작아요.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왜 스트레스? 사자마자 떨어졌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급도의 스트레스가 빵 늘어나지만 금세 또 주가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조금 안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매수하고 가겠지 해가지고 2달 반을 기다렸어요. 2달 반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쿵 떨어지면 이제부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B에서 매수했던 분들, 사자마자 떨어진 사람보다 사가지고 기다렸다 떨어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다다른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뭐냐면 손절매 해버립니다. 예, 주로 누가 A, B 같은 경우는 손절 오히려 안 해요. 이제 막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손절할 타이밍도 없었는데 A 같은 경우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손절로 나오니까 바로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손절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 기계적인 손절매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몇 퍼센트, 10%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겠다. 그거는요, 기업의 내용은 전혀 재무제표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만 가지고 손절매를 하겠다?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한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이상한 투자다.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죠.
투기고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선물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맞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길을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붙잡아 두었죠. 예, 저를 이제 따라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거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가져가요. 그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설명을 해도 이 일반 개인 투자자는 매일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튼요, 여기든 매수하거나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바로 가면 좋은데 또 안 가요. 또 한 달 반 동안요, 또 제자리네. 그러면은요, 여기 A 지점에 산 사람은요, 2달 반을 기다려가지고 마이너스 15% 두들겨 맞고, 여기서 한 달 반을 또 기다리니까, 이미 이제는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죠. 15명에서 20명 정도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 15명에서 20명은요, 이제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요. 탁 쳐가지고, 18,000원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14,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지금 얼마죠? 3,500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20% 가까이 수익률이 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 수익 나니까,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아이고, 안 팔길 잘했다. 예. 이런 사람도 안 팔길 잘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서요, 어김없이 15,500원까지 떨어져 버리죠. 15,500원까지. 뚜두둑 하고서 음봉이 빵 터져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15,500원이면 10%도 안 되거든요. 14,500원 매수라면, 14,500원이면 15,500원이면 한 7%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6% 이 정도 6, 7% 수익 나는데, 요거라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기간 기다리고 올라가지고 한 방 먹나 싶었는데 떨어지니까 6에서 7%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 무서워서 어쩔 줄은 몰랍니다. 예. 무서워서 어쩔 줄은. 오히려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어요. 뭐 순간적인 공포는 들어오죠. 들어오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시 본전으로 올까봐, 또는 다시 이 가격으로 떨어질까봐 극도의 공포감과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리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팔아요? 15,500원 파는 거예요. 15,500원. 이 음봉 터진 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매도입니다. 뻔해요. 여기서 오냐면, 자, 100명이 매수를 했다가, 결국 여기서 한 15에서 20% 남아 있었지만, 여기 이 음봉을 보고 나서는요, 그 15%, 20%도 다 나가버리고, 남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입니다, 이게. 방금 끝난 데가 여기에요. 이 14,500원이잖아요. 14,500원, 얼마? 순간적으로 14,050원까지. 즉, 500원 더 떨어졌네요. 500원 더 떨어졌어요. 그죠? 500원 더 떨어졌지만, 이 길로 출발해가지고요. 2013년 10월이죠. 2013년 11월이거든요.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51,000원 찍었다. 51,000원. 그러면은 14,500원에 사가지고, 아까 그죠? 14,500원 사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앉아있었던 사람은 51,000원까지. 오늘 가격도요, 거의 뭐 3만 한 7, 8,000원 되죠? 몇 배입니까, 이게? 몇 배? 즉, 뭐냐면, 100명이 동일한 종목, 제가 추천한 종목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결국 끝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은요,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게 14,000원 하는 게 왜 저만큼 올라갔을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갑자기 심리적인 요인만 제거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항상 이렇습니다. 여기 주가가 올라가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보유해라 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업의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하면 뭐 재무제표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이렇잖아요. 13년도에서 14년 동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예. 분기, 막대기 하나가 분기예요, 분기.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을 아까 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매도를 이 차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늘어나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요.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적이 있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만큼 가파르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파르게 늘어났다. 속도가.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겠죠.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옵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증가해버리면 이 적정 주가가요. 주가를 못 따라가요. 주가가 홈런을 쳐버리게 되는 거죠. 14,000원 하던 게 홈런을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밸류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밸류밴드를 봤을 때 로엔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로엔. 자,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를 완전히 넘어 오버슈팅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세요. 예, 주가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가격이 14,000원이에요.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보유예요. 보유. 그러면 사실은요 목표가는 여기죠. 여기 얼마냐? 찍어보면 한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가 목표가예요. 그럼 14,000원 사가지고 14,000원, 15,000원에서 사가지고 24,000원, 25,000원만 수익이 나도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쫓아가지는 못해요. 요 주가를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오버슈팅, 강력한 오버슈팅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이 기업의 이러한 매출액의 성장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던 부분은요. 이익의 성장률은요. 언제든지 반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매출액의 성장률이 굉장히 큰 거는요. 반납할 거리가 작아지죠. 지금 제 그 대박 플러스 시즌 2 쭉 강의 보시면 레버리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지렛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렛대.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도 물건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지렛대가 여기 딱 붙으면.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이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는 전부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매출액이 요만큼 증가됐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순이익이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요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요만큼 줄었을 때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 것이고 순이익은 더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변화가 더 많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변화가 제일 작은 건 매출액이다. 변화가 제일 작은 매출액이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것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작은 기업일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익이 아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매출액 증가율.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대박 플러스 시간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죠. KCC입니다. 그때 대박 플러스 시간에 제가 얼마에 추천해 드렸냐면 33만원에 매수 추천했어요.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아니면 5월인데 하여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대박 플러스 한번 찾아보시면 이 정도에 제가 매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매수 시켰는데 보니까 이게 항상 이 자리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한번 올랐는데 여기 매수 딱 시키니까 바로 떨어져요. 참네. 그쵸?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얼마까지든 30만원 떨어지는 건 30만원. 33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30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쌓이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간의 모든 이 앞에서 샀던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샀는데 제자리야. 처음으로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이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맛봅니까? 이익이라는 것을 맛보거든요. 이익이라는 것을 맛보자마자 떨어지니까 또 어떤 케이스가 돼요? 아까 로엔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던지기 시작한다, 막. 처음으로 이익을 한번 맛봤는데 다시 제자리로 와버리니까. 그죠? 그게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분명히 처음 샀을 때는 분명히 이 종목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왜 샀어요? 제가 왜 추천했을까요? 좋으니까 추천했을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33만원 주가가요 71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테크노인입니다. 삼성테크노인을 볼게요. 요거 역시 여기에 산 사람들 한번 수익을 맛봤다가 제자리 떨어졌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까 여기가 이 자리인데 매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거 뭐 심리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저기서 안 던지니까 이래 죽는 경우도 있네. 똑같은 모습의 KCC와 똑같은 모습의 삼성테크노인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보시자고. 요거예요. 삼성테크노인의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내려앉아 버리네. 그렇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업의 똑같은 차트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때를 조심하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시점에 실적과 전망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요. 똑같은 차트를 할지라도 실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가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나무의 월요목표 2.0 오늘 심리를 다스리자 2주에 걸쳐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요. 시청자분의 또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제 확인 좀 할게요. 예. 경인양행을 가지고 계시네요. 경인양행 7,800원의 매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SKC 솔믹스가 있네요. 2,700원. 그죠? 2,700원 30%. 현금 보유 40%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한 종목씩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 성향이요. 장기 투자 성향은 아니시죠? 저는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를 하려고 네네. 합니다. 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경인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매수하신 지가 가장 이제 굉장히 최근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뭐 자회사에 대한 그 기대감도 꽤 많죠. 이 사카린, 사카린.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염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좋게 나타나니까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마 그래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팔았다 사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그냥 7,800원에 사신 겁니까? 계속 7,800원 사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7,800원에 사셔가지고 계속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7,800원은 최근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사신 적이 없으세요? 최근에 다 산 거예요. 최근에 사신 거. 사자마자 조금 이제 한 500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시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밴드 한번 볼게요. 예. 이 밸류밴드가 뭔지는 아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재무제표와 시장의 이제 실적 가치를 통해가지고 요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즉, 이 기업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요 선으로 체크하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 기업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밴드가 일단은 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몇 번의 오버슈팅이 3번 정도의 오버슈팅을 어떤 그 순환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는요. 항상 이 초록색 선 보이세요? 예. 가운데 초록색 선과 빨간 선 보이죠? 예. 요 넓이만큼 올라가면 예. 그 정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분께서 사신 7,800원이라는 가격은요. 예. 사실은 매수 타이밍보다는 약간 매도 타이밍이 좀 가깝지 않나. 예, 그렇게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실적이 3분기, 4분기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면 예. 주가는 다시 7,800원, 뭐 8,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넘어가겠지만은, 일단은 그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시할게요. 그냥 본전 오면 매도하시죠. 예. 네, 근데 7,800원까지 오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예. 자, SKC 솔믹스는요, 2,7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매수 가격 그대로죠. 예. 예. 중국의 이 태양광 관련되어서 업종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인 것은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인 실적에 반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의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면 SK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자 밸류에이션으로 체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차트로 이제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SK그룹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금은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SK 솔믹스는요, 보유하시자고요. 목표가는요, 예.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가격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전고점이 3,375원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는요, 3,5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예. 네, 3,500원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금을 지금 이제 40% 가지고 계신데, 예. 현금은 요거 어떻게 이제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좀 앞으로 좋아질 걸 좀 고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잘 안 됩니까? 근데 대박 플러스 시즌2, 저 금요일마다 보고 계세요. 제가 나오는. 예.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마시고 이제부터 사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추천해드리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니까. 예. 지금 대박 플러스 시즌2에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도 현금 40% 비중이면 지금은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다른 좋은 전문가의 종목을 따르셔도 되겠는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다가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연락 주세요. 예. 네, 성투 바랍니다. 자, 저의 다음 주장 공략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저의 새로운 10번째 포트에 들어갈 추천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위메이드. 뭔가, 근데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위메이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너무 후발주, 저는 약간 이렇게 후발주사 따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우선요, 소개부터 잠깐, 기업 소개 한번 할게요. 지금 뭐냐면, 새로운 이카루스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이요. 좀, 이 기업, 이 위메이드의 게임이 속도가요. 천천히 붙었어요. 뭐, 애니팡처럼 빵빵빵 터지면 좋은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지만, 차근차근히 이제 올라서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다변화된 팔로워가 나오는데, 위챗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든. 위챗은 뭐죠? 위챗? 세계 1위의 카카오톡이에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페이스북을 통한 이 신규 게임 유통.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게임 산업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부침이 너무 심해요. 잘 될 때는 대박이에요. 안 될 때는 쪽박이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팔로가 다양해지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의 장점은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리스크가 크지 않는, 그렇지만 대박 같은 경우도 좀 작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많이 줄여서 게임 중에서는 굉장히 안전화된 모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 나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할 거죠. 이 카카오 지분 가지고 있죠. 조이맥스 지분 가지고 있죠. 4시 33분. 이런 회사들 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 가치가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위메이드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에 거의 육박합니다. 한 6,800억, 한 7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자기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말 그대로 이 회사를 사면 이 회사를 세 가지 회사를 다 같이 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런 건 항상 자기 가치를 주가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주가가 이제 그간 어떻게 흘러왔는지와 어떻게 매매할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네요. 이 종목도요. 저희 밸류밴드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렇죠? 이 밸류밴드 참 말 잘 듭니다. 밸류밴드만 잘 이용하시면 이런 그 말 잘 듣는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밴드 투자 교육도 계속 하잖아요. 이제 밸류밴드 다 무료로 다 오픈했으니까 하는 방법도 계속 투자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교육 받으실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교육 일정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배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대박 플러스 시간에도 많이 제가 언급해 드렸고요. 자, 바닥에서 여기까지 뭐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여기에서 지지대주고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밸류밴드하고 딱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는 가치가 기업 가치의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보시죠. 지금의 적정 주가 라인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증가되네. 그러니까 주가는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궤도고 이 기업의 주가는 거의 이 정상적인 궤도를 향해서 늘 움직여 왔으니까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요. 매매 전략 세워보자면요. 매수 가격 39,000원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36,000원 정도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매수 이후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우의 워렌 버핏 2.0 대박풀 시즌2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한 주도요. 여러분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